집합의 연산법칙 들어가는데 그 연산법칙은 실제로는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요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건데 그 법칙들을 이해하기 전에 연산 그 자체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연산하는 방법,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법칙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그래서 집합의 연산법칙 배우기 전에 첫 번째 합집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합집합. 자, 집합을 합집합한다라는 거는 기호로 나타내면 A 컵 B 이렇게 읽는데요. 실제로 영어로 읽을 때는 그냥 A 컵 B라고 읽는데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저걸 컵까지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우리는 A 합집합 B라고 그냥 표현하면 되겠죠. 자, A랑 B를 합집합한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적어도 한쪽에 적어도 한쪽에 포함되는 모든 원소라고 할게요. 적어도 한쪽에 포함되는 모든 원소. 자, 이게 한글로 적어도 한쪽에 포함되는 모든 원소가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그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자, A집합이랑 B집합이 이렇게 겹치는 영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합집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림을 그리고 났더니 영역이 세 군데가 생겼다 라는 게 이게 눈에 딱 보여야 돼요. 영역이 하나, 둘, 세 군데가 생겼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이다. 그래서 합집합이라는 거는 1번과 2번과 3번이 만나서 합쳐진 모든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 적어도 한쪽에 포함되는 모든 원소라 그랬으니까 1번에 있든 2번에 있든 3번에 있든 어딘가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같이 묶어서 우리는 A 합집합 B라고 표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A 합집합 B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집합 X를 원소로 갖는데 그 X는 누가 되냐면 A에 포함되거나 또는 X가 B에 포함될 때 그 포함되는 모든 원소들을 A 합집합 B의 원소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또는이라는 말을 썼죠. 이렇게 또는이라는 말을 썼지. 그래서 또는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or 요거랑 그 다음에 합집합 기호랑 전부 다 같다라는 거를 여기서는 외우고 가시는 거예요. 또는이랑 or랑 그 다음에 합집합이랑 모두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알고 간다. 두 번째 교집합. 자, 교집합은 기호로는 A 캡 B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것도 마찬가지 영어로 잘 읽지 않으니까 그냥 A 교집합 B라고 읽는데 A 교집합 B는 A와 B 모두에 속하는 모든 원소예요. 자, 이러면은 1번, 2번, 3번 아까 합집합을 내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영역이 세 개로 나뉘어진다고 했는데요. 그때 합집합은 1번, 2번, 3번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면 교집합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기서는? 2번만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림상으로 그려보면 1번, 2번, 3번 중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모두에 속하는 부분에만 속하는 친구를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라고. 여기서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집합 X를 원소로 갖고요. 그 X 원소는 누구냐면 A에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X가 B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운데 2고가 있는데요. 자, 2고라는 뜻은 영어로 말했을 때는 and랑 같은 말이고 집합 기호로는 교집합이랑 같은 말이다. 이렇게. 2고와 and와 교집합은 다 같은 말이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고 나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항상 선생님 합집합 그릴 때는 저렇게 그려야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겨지는데요. 특수한 경우도 좀 있어요. 특수한 경우가 언제냐? 다시 서로소입니다. 두 집합이 서로소인 경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두 집합이 서로소인 경우가 어떤 걸 나타내느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A와 B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뭐가 특징으로 생겨? 겹치는 게 없다. 그렇지. 겹치는 게 없다라는 거는 교집합 겹치는 게 없다. 모두 속하는 게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 교집합 B가 무슨 집합이 나오는 거? 공집합 나오는 거. 이거를 A랑 B가 서로소인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 이제 여기서 물어볼게요. 두 집합이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둘은 서로소잖아? 그러면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하면 뭐가 나오니?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돼? 공집합이 돼. 그 다음에 B랑 공집합이랑 또 교집합하면 누가 나와? 공집합. 그러니까 B랑 공집합은 또 서로소지. 이렇게 따져보면 공집합이라는 것은 모든 집합과 다 서로소겠네. 그죠? 여기서 내린 결론은 이거네요.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소. 방금 배운 이 합집합과 교집합을 가지고 어떤 몇 가지 성질들을 좀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A랑 그 다음에 공집합을 합집합하게 되면 A랑 공집합을 합집합하면 누구? 합치면 누구? 향 A.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을 했을 때 또 누가 나온다고? 공집합.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두 번째 A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A라는 친구는 A 합집합 B를 이렇게 그렸을 때 A라는 거는 A 합집합 B에 다 포함되는 거죠.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가 A 합집합 B도 다 갖고 있잖아. 그지? 그럼 포함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A라는 친구는 당연하게도 A 합집합 B에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B라는 친구 역시 A 합집합 B에 다 포함이 되겠죠. 당연하게도. 그 다음 A 교집합 B 역시 A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또 어디에 포함이 되기도 하냐면 B에 포함이 되기도 하죠. 그죠? 교집합이 갖고 있는 모든 원소들을 A가 다 갖거나 B가 다 갖거나, 그지? 그래서 요 2번에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A가 B에 만약에 포함되더라면, 자, A가 B에 포함되더라면,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는 B가 이렇게 있고 A가 요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게 케이스겠죠? 오케이?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어 있으면 A 교집합 B는 누가 될까요? A 교집합 B는 누구니?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합집합 B는 누가 되겠니? B. 그렇지. 자, 여기서 완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요 두 가지인데 요 두 가지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보게 될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미리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야. 교집합이랑 합집합은 집합의 연산기호거든요. 교집합이랑 합집합은 집합을 연산하는 기호야. 근데 그 기호를 계산했더니 결과가 둘 중에 하나가 뛰쳐나왔잖아. A랑 B 중에 누군가 하나 뛰쳐나왔지. 그 다음에 연산했더니 둘 중에 하나 뛰쳐나왔잖아. 그러면 반드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얘기는 포함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시 교집합을 하든 합집합을 하든 연산 결과가 둘 중에 하나가 뛰쳐나오잖아요. 그러면 A랑 B의 포함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야. 누가 더 작냐 누가 더 크냐 이거를 따지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보고 그렇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알겠지? 항상 얘를 보면 포함관계가 떠올라야 된다. 됐죠? 자, 여집합을 설명하려면 전체 집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전체 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U라고 씁니다. 이렇게 유니버스에서 나타나는 말인데 뭐 우주 막 약간 이런 거죠, 그죠? 전체를 받는 거. 근데 전체 집합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문제에 나와요. 문제에 전체 집합 U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아닌데 전체 집합 얘기 나오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알겠죠? 아예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전체 집합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보통 네모나게 그려요. 전체 집합은 보통 네모나게 그린다. 그 안에 들어있는 A를 그릴 때는 A는 동그랗게 그리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 A 여집합이라는 건 누구냐면 A 여집합이라는 건 A가 아닌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A가 아닌 것. 그럼 A는 얘잖아? 그죠? 그럼 A가 아닌 것은 누구겠어? 그 바깥에 있는 친구들이겠죠. 그죠? 얘가 A가 아닌 것. 맞아요? 그래서 요 A가 아닌 것을 우리는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냐? A의 여집합 이렇게 나타내요. 기호로 A의 여집합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애들이야?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가 되겠죠. A 여집합은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다. 그때 엄밀하게 A 여집합을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X바 X는 일단 A는 아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A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소이면서 동시에 전체 집합 안엔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이면서 동시에 이고, 그래서 and 이고, 그 다음에 X가 전체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 이렇게. 이거예요. 또는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여집합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A 여집합에서 이 기호가, 이 C의 기호가 A가 아닌 것이라고 나타냈으니까 얘를 뭐라고 좀 표현을 할 수도 있냐면 얘를 부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A가 아닌 것. 알겠죠? 자, 차집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이번에 차집합은 뭐냐? A, 차집합, B 이거를 백이라고 읽지 마시라. 알겠지? 절대 백이라고 읽지 마세요. 어디 가가지고 백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때는 그냥 혼자 독학하고 있다고 얘기해. 알겠지? 좀 쪽팔린 경우에는 독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A 차집합 B 이렇게 읽는 거 알겠지? 자, A 차집합 B는 어떤 얘기냐면 A에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 그래서 A 차집합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 A의 원소들 중에 B에 묻어 있는 애들은 다 걷어내라 이거야. 그럼 누구만 있냐면 요 약간 뭐라 그러니 달 모양? 찌그러진 달 모양? 얘 보이죠? 요걸 말하는 거야. 요게 A 차집합 B예요. 그럼 요 부분은 누가 되느냐? 얘는 B 차집합 A가 되겠지? 초록색 부분에 2차집합 B, 빨간색은 B차집합 A. 그러면 다시 가운데 있는 얘는 누구? 얘는 A 교집합 B. 자, 이제 합집합을 정확하게 제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죠? 합집합의 첫 번째 아까 전에 제가 썼던 그 1번 부분이 누굴 나타내는 거야? A 차집합 B. 그 다음에 2번이 뭘 나타내는 거고? A 교집합 B.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굴 나타내는 거야? B 차집합 A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합집합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집합도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X는 A의 원소이긴 한데 동시에 B에 포함되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집합의 연산 기호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합집합, 교집합 배웠죠? 여집합 배웠지? 연산 기호 3개 배웠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차집합이 어차피 묶일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차집합까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연산 기호라고 해석을 한다고? 근데 얘는 차집합은 연산 기호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럼 연산 기호가 뭔데? 라고 물어봐야지, 그지? 그럼 연산 기호가 정확하게 뭐야? 라고 하면 연산 기호는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정도. 요게 연산 기호고 차집합은 연산 기호 아님. 이렇게. 쌤, 근데 왜 얘는 연산 기호를 가질 때 같이 가르치나요? 뭐 연산도 아니면서, 그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A 차집합 B를 연산 기호로 바꿀 수 있어서 그래. 자,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알아보자. 전체 집합 U가 또 필요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A랑 B가 이렇게 있어. 나는 지금 이 부분을 표현하고 싶어. 뭘로?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을 이용해서 얘를 표현을 해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는 거야. 어쨌든 A 안에 들어있으니까 A가 들어가긴 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색칠된 부분은 A 안에 들어있는 친구와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색칠해 볼게요. B가 아닌 것. B가 아닌 것을 초록색으로 색칠해 놨거든. 그러면 흰둥이가 될 수 있는 게 A랑 초록색을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결국 이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벤 다이어그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A랑 B가 아닌 것에 겹치는 부분이다. A 교집합 B다. 그래서 차집합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집합과 여집합의 연산부호로 바꿀 수가 있죠. 바꾸고 나면 언제 바꿀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걸 외우는 방식은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거에다 여집합을 붙인다.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돼, 얘들아. 이 여집합의 순서가 앞에 있고 막 그렇게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뒤에 있는 거에 여집합. 알겠죠? 자, 이렇게 바꾸는 거야. 여기다 별표 띵, 띵. 대칭 차집합. 자,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 뭐냐? 차집합은 차집합인데 대칭적으로 생기는 걸 대칭 차집합이라 불러요. 이게 뭔 말이냐라고 하면 다시 A 합집합 B로 돌아가서 이렇게 제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뭐라 그랬냐면 A 차집합 B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 요쪽 부분은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냐면 B 차집합 A가 되겠지. 그랬을 때 대칭 차집합의 첫 번째 식 뭐냐면 A 차집합과 B 차집합 A를 합치면 둘이 대칭적으로 생겼잖아? 이렇게.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만을 합친 거, 얘네만을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원래 합집합을 아까 이해할 때 영역이 몇 군데라고 했어? 3군데. 그 3군데 중에 누구 왕따 당한 거 있어 지금? 교집합. 걔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더라 이거지.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차집합해도 괜찮아. 똑같은 거지. 차집합이 약간 빼내는 개념으로 생각해도 괜찮긴 하죠. 근데 읽을 때는 뺄셈이라고 읽지 마시고, 알겠죠? 자, 이러고 나면 1번과 2번식 둘 다 식변형이 가능해요. 무슨 식변형? 연산기호로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차집합은 연산기호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차집합을 연산기호로 바꾸면 차집합은 교집합, 뒤에 있는 거에다가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 합집합 B하고 차집합 대신에 교집합, 뒤에 있는 거에다 여집합 이렇게. 두 번째 식은 A 합집합 B는 그대로 가는데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뒤에 있는 A 교집합 B 괄호 전체에다가 이렇게 A 교집합 B의 부정 이런 식으로. 이게 대칭 차집합이야. 대칭 차집합은 집합 몇 개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칭으로 생겨야 되니까 몇 개 가지고 하고 있어요? 2개 가지고 하고 있죠. 그죠? 집합 2개가 있어야 대칭 차집합을 만들 수 있잖아. 그지? 집합 3개 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개념적으로 이해해 보세요. 개념적으로 그냥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합쳤잖아? 그럼 3개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3개 해보면 되는 거야? 그치? 3개 해보면 되겠죠? 해보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3개짜리 대칭 차집합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정리해 오세요. 시험에 2개짜리가 나올 때도 있는데 사실 3개짜리가 더 많이 나와요. 나는 얘기했다. 너희들이 집에서 해야 되는 게 시험엔 더 자주 나온단다. 알겠지? 그냥 이거를 한번 집에서 스스로 정리를 한번 찾아보고 정리 한번 해보세요. 3개짜리 대칭 차집합. 찾아보고 정리할 때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보는 것.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보는 것. 알겠죠? 그 그림 그리는 거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2개짜리랑 3개짜리의 대칭 차집합이 그래서 그림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뭐가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한번 해보세요. 집합의 연산의 법칙은 총 3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환법칙. 우리가 뭐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 교환법칙은 보통 우리가 사칙연산할 때도 많이 쓰죠. 사칙연산할 때 더하기랑 곱하기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는 똑같은 거니까 그지? 그런데 중요한 거 빼기는 돼요. 빼기는 2 빼기 3이랑 3 빼기 다른 거죠. 그죠? 그런 건 교환법칙 성립 안 하는 거예요. 자, 교환법칙은 다시 말하면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는 같은 것이다. 즉 연산 기호를 기준으로 좌우의 방향을 바꿔도 얘네들의 위치를 바꿔도 연산 결과가 같은 거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요게 교환법칙이다. 그 다음 교집합이랑 합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결합법칙. 자, 결합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연산을 3개를 할 건데 A 교집합, B 교집합, C 요거를 할 거고요. 자, 이거를 할 때 어찌됐든 간에 나는 계산을 할 때 어떤 두 집합을 먼저 시도를 할 거니까 그 시도를 할 때 첫 번째 A 교집합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랑 겹치는 걸 찾든 또는 B 교집합 C를 하고 그 다음에 A 교집합을 찾든 그 두 결과가 모두 똑같다 이거야. 이거는 뭐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3개짜리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자, A 교집합 B를 먼저 찾은 다음에 C랑 교집합을 찾게 되면 이 빨간색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교집합 C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랑 교집합을 하더라도 또 이쪽 부분이 나오는 건 또 똑같죠. 그죠? 그래서 먼저 누구를 연산을 하는지는 상관없다. 계산 결과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게 결합법칙이에요. 그래서 교집합만 되냐? 그건 아니고 합집합도 마찬가지로 A합, B합, C랑 A합, B합, C에서 누구를 먼저 계산을 해도 그 계산 결과는 똑같다. 자, 이게 결합법칙이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분배법칙이 있어요. 자, 분배법칙은 누구냐면 A 교집합, B 합집합 C예요. 이렇게. 자, 우리 벤 다이어그램을 또 이해를 해보자. B 합집합 C는 누구냐면 여기 전체잖아? B랑 C 합친 거. 근데 그 친구랑 A랑 겹치는 걸 찾아보면 여기겠죠? 요 부분? 아니? 근데 여기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하는 거 보시면 A 교집합 B랑 A 교집합 C를 합친 거랑도 똑같지? 그치? 그럼 다시 그거를 하나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A 교집합 B랑 A 교집합 C를 합친 거랑 똑같지? 자, 하고 났더니 계산하고 났더니 아, 여기서 뭔가 관계를 찾을 수가 있었던 거야. 보니까 A 교집합 있잖아요. 이 A 교집합이 B에도 전해지고 C에도 전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A 교집합 B, A 교집합 C를 마지막에 뭐 했어? 합쳤어. 이렇게 된 거라고. 다시 한 번만 해볼게. 이번에는 반대로 A 합집합 B 교집합 C예요. 자, 분배법칙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A 합집합 자체가 B에도 전해지고
C에도 전해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을 때 A 합집합 B랑 A 합집합 C랑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뭘로 엮어? 교집합으로 엮어. 그래서 여기다 앞에다가 가운데다가 교집합 써주면 분배법칙 완성. 이렇게. 자, 이러고 나면 결합법칙과 분배법칙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인식하셔야죠. 설명 듣고 나면 2번하고 3번을 구경을 해보니 뭔가 조금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게 이제 눈에 딱 보여야죠. 결합법칙은 지금 보시면 교, 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즉 연산 기호가 뭐예요? 똑같죠. 그런데 분배법칙은 교합, 합교 다르지 지금. 맞아? 그러니까 분배법칙은 언제 쓰는 거야? 연산 기호가 다를 때 분배법칙을 쓰고요. 그 다음 결합법칙은 연산 기호가 뭐 할 때? 같을 때 결합법칙을 쓰더라. 근데 연산 기호 중에 합교 말고 하나 더 있다 그랬지? 뭐 있다 그랬죠? 합교. 그 다음? 그치? 그거 뭐라 불러요? 이거 뭐라고요? 포함이요? 아니. 이거 뭐라 부른다고 이거? 여집합. 그렇지. 여집합이라 부른다 그랬죠? 지금 여기에 여집합 얘기는 없잖아 지금. 그지? 여집합은 뭡니까? 라고 하면 자, 여집합에 대한 얘기는 드모르간 법칙으로 드모르간 정리로 갑시다. 드모르간의 법칙. 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한데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근데 여집합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부정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A 합집합 B가 아닌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 그럼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가 이렇게 있을 때 A 합집합 B가 아닌 거는 당연하게도 이 바깥쪽이겠죠, 당연히.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A 합집합 B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A 합집합 B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일단 첫 번째 A가 아닌 거를 먼저 색칠해요. 이렇게 A가 아닌 거. 그 다음에 B가 아닌 거 색칠하고 이렇게. 우리 예음이 막 죽을라 그래. 힘내. 어쩌겠니? 이 얘기는 정말 재미없는 얘기잖아. 그치? 드모르간 법칙 하는데 뭐가 재밌겠어 지금. 그치? 어쩔 수 없어. 참아내야죠. 상보다 재미없어. 당연하죠. 제가 말했잖아요. 템포 자체가 아예 다른 거라고. 그죠?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뭐랑 같은 거냐면 A가 아닌 거랑 B가 아닌 거에 겹치는 부분을 찾았다 이거야. 그래서 A가 아닌 것과 그 다음에 B가 아닌 것에 겹치는 부분. 공책 받았니 혹시? 앞에서? 공책 받아갖고 와. 받아갖고 오세요. 다시 하고 났더니 이렇게 됐어. 자, A 합집합 B를 여집합했더니 이렇게 계산하면 되더라 이거야. 이건 그림으로 이해했단 말이야. 그러면 식에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건 드모르간 법칙의 특징을 설명하는 건데 자, 괄호 열고 전체의 C면은 뭐야? 전체 부정이란 뜻이야. 다시 이거 무슨 뜻이라고? 전체 부정이야. 근데 전체 부정을 했더니 잘 보세요. A를 부정한 게 A 부정 여기 써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합집합을 부정한 거는 교집합이 되는 거고요. B를 부정한 게 B의 여집합이 됐지. 그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드모르간 법칙은 그래서 전체 부정은 각각의 부정과 같다. 이걸 말해주는 게 드모르간 법칙이야. 다시 전체 부정은 각각의 부정과 같다. 전체 부정은 각각의 부정. 그럼 거꾸로 각각의 부정은 뭐랑 같은 거야 또? 전체 부정이랑 같은 거야. 자, 이번에 한 번 더 해볼게. A 교집합 B를 전체 여집합 한번 해볼게요. 전체 부정은 뭐라고? 각각의 부정이라 그랬죠? 전체 부정은 각각의 부정. A를 부정하면 A 부정, 교집합 부정하면 합집합, 그 다음에 B를 부정하면 B의 여집합.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엔 또 연습 한 번 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A 교집합, B 여집합을 전체의 여집합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각각의 부정은 전체 부정이랑 같다 그랬죠? 각각을 부정한 것은 전체 부정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부정하면 돼. A를 부정하면 여기 뭐가 적히고? A 여집합. 교집합을 부정하면 뭐가 되고요? 합집합. B를 부정한 다음에 또 부정하면? B. 그렇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 드모르간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익숙해지길 바랄게요. 집합의 포함관계 합시다. 자, 집합의 포함관계는 그냥 뭔 얘기냐면 집합 포함관계의 여러 가지 표현이라고 할게요. 포함관계 이미 배웠거든요. 배웠어. 여기서부터 이제 적기 시작하면 돼. 친구들.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엄밀하게 얘기해서 제가 뭐라 그랬죠? A가 B에 포함된다를 잘 설명해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 그랬죠? 또 이러고 있죠. 공부 안 했지? 그거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 표현이죠. 제가 엄밀하게 집합을 표현하는 정의하는 A의 모든 원소가 그렇죠. 그렇지. 좀 공부 좀 하셨나 보네요. 근데 이게 물어봤을 때 바로 나올 때까지. 알겠지? 지금 한번 좀 머릿속에서 한번 거쳐야 되잖아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완성을 시켜보세요.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어 있으면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됐나요? 자, 포함 관계를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야. A에서 B를 차집합할 거야. 근데 차집합은 뭐라 그랬지? 겹치는 거 모두 다 제거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B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중에 A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A 차집합 B라고 하는데 A가 B에 포함되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B에 포함되어 있는 걸 싹 다 걷어내. 남는 게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A 차집합 B는 무슨 집합이냐면 공집합. 0이라니. 0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어디 가서 그런 대답하면 너 기쁜 생각하면서 공부한다고 해. 어디 가서. 알겠지? 막 깊게 공부하고 있다 그래. 알겠지? 자, 다시. A가 B에 포함되어 있으면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걸 처음에 트리거처럼 사용하세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야. 왜냐? 여기서부터 얘를 변형해 가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차집합은 무슨 집합으로 바뀐다고? 가운데가 교집합. 뒤에 있는 것은 무슨 집합? 여집합. 그렇지. 그리고 요것이 공집합이다. 저거는 차집합을 연산기호로만 바꾼 거지 뭐 별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요 다음 거는 드모르간 법칙. 드모르간 법칙은 뭐라 했어? 각각의 부정은 전체 부정이랑 같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전체 부정시키면은 A의 부정, 합집합,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전체 부정시켰으면 얘도 전체 부정할 수 있지. 공집합의 부정은 뭐가 되냐면 전체 집합 U가 돼요. 다시 아무것도 없는 거의 부정은 뭐라고? 전체. 그럼 다시 거꾸로 전체 부정은 뭐가 될까? 아무것도 없는 것. 그렇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공집합의 부정은 U, U의 부정은 공집합. 그 다음에 전체 부정하게 되면 각각을 부정한다. 됐죠? 여기까지가 드모르간 법칙. A 차집합 B로부터 여기까지 그냥 주룩 튀어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A가 B에 포함되어 있으면 다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합집합과 교집합 얘기하면서 포함관계 얘기했던 거 A 합집합 B가 나오거나 또는 A 교집합 B가 A가 나오면 이거 역시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 그래서 집합의 포함관계 전부 다 완벽하게 이거 다 표현 알아두세요. 이건 저기 객관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다음 중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기니디 문제 중에 나오기도 하니까 이거는 전부 다 알고 계셔라. 그 다음 이제 거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에서 예미 보는. 그죠? 앞에서 보면 더 스펙타클해. 맨 앞에 앉은 이유가 있었어.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일단 차근차근 간단한 것부터 갈게요. 합집합 B의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는 아까 전에 1, 2, 3번 했던 거 기억나시죠? A 한 번 더 하고 B 한 번 더 해. 그럼 A는 아까 영역 중에는 1번, 2번이었고 B는 2번, 3번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1번, 2번, 3번 영역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A 합 B가 이렇게 있으면 자, A는 1번과 2번이고 B는 2번과 3번이지?
그걸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번은 몇 번 더하게 되는 거야? 2번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번은 몇 번 빼줘야 되냐면 한 번 빼줘야 된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3개짜리 합집합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 자, 3개짜리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갑시다. 일단 처음에 A랑 B랑 C를 더할 건데 자, 더하게 되면 교집합 한 번 더하고 이쪽도 한 번 더 더하고 이쪽도 한 번 더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한 번씩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교집합을 뺄 거야. N A 교집합 B, N B 교집합 C, C 교집합 A까지 한 번 뺐어. 자,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제 A 한 번 더하고 B 한 번 더하고 C 한 번 더했지. 지금 맨 가운데 얘 3번 센 거거든 지금. 그치? 근데 교집합 뺄 때 여기 한 번 빼고 여기 한 번 빼고 여기 한 번 뺐지. 그러면 여기 총 몇 번 뺐어? 3번 뺐으니까 아무것도 안 센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누구 붙인다? 저 맨 가운데 있는 친구를 한 번은 더한다. 그렇지. 자, 요건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고 교과서 피면 그냥 바로 나오는 내용이고 뭐 되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뭐 이런 거 일반적으로 안 해봤느냐? 아니야, 해봤어. 2의 배수랑 3의 배수 개수 세라 이러면은 2의 배수랑 3의 배수 더한 다음에 뭐의 배수를 빼줘요? 6의 배수 한번 빼주잖아. 그치?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2의 배수랑 3의 배수랑 그 다음에 뭐 4의 배수를 더해라 이러면은 2의 배수랑 3의 배수 교집합 빼고 3이랑 4 빼고 그 다음에 4랑 2 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개짜리 뭐 최소공배수 하나 또 빼고 아니 하나 더 더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하는 거는 예전부터 많이 해왔다 이거예요. 많이 해왔다. 그런데 그거 말고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심화 문제들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전혀 이것들 가지고 풀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다. 그럼 걔네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영역을 인식해라. 자, 영역을 인식해라. 이게 뭔 헛소리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좀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가 B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전체 집합 위에 모두 포함되는 부분 집합들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커다랗게 전체 집합 U가 하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B가 크게 하나 또 생기고 그 안에 A가 하나 조그맣게 생기거든. 맞아? 전체 집합 U는 원소 1, 2, 3, 4를 포함하는데 1, 2, 3, 4만 포함해. 이게 원소 4개밖에 없어. 자, 이거 4개, 원소 4개를 가지고 원소 4개 가지고 A가 B에 포함되게 하는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문제가 이거야. 이게 시험 문제야 이제. 다시 A가 B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인데 그 둘은 전체 집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전체 집합에 포함되는 원소들은 4개밖에 없어요. 1, 2, 3, 4 이렇게. 그 1, 2, 3, 4만 가지고 A가 B에 포함되게 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어떻게 셀래? 그치. 한숨부터 나오죠. 어떻게 세냐고.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야. A가 공집합일 때. A가 공집합이면 B는 집합 1도 되고 2도 되고 뭐 3도 되고 공집합도 되고 하잖아요. 그죠? 무슨 소리야? 1, 2, 3, 4의 전체 부분 집합이니까 16개예요. 2의 4승계.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원소가 1을 하나 포함하잖아? 맞죠? 그럼 B는 반드시 원소 1을 포함하는 얘 부분 집합이잖아? 2의 3승계야. 4승계에서 포함하는 거 하나 빼야 되니까. 그지? 자, 근데 그렇게 계속 더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잖아. 16번 넣어야 되잖아. A가 될 수 있는 게 16개니까. 너무 많아! 원소가 6개 되면 어쩔 건데, 그때는? 64개 더 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얘네들을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 넥스트 스텝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 풀 때 개념상으로 자, 여기까지 보통 개념 공부하면 여기까지만 배우자. 여기까지만 배워요. 선행할 때 다 여기까지만 배웠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왜 문제를 못 풀겠어? 문제는 이게 나오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거지. 알겠니? 다시. 뭘 인식하라고? 영역을 인식하라고. 다나한테 한번 질문할게.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 잘 봐. 영역 몇 개 있니?
3개. 그렇지. 왜 3개냐? 여기가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여기는 몇 번? 3번. 맞아요? 자, 그러면 원소 1, 2, 3, 4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은 몇 가지? 3가지. 1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영역이 몇 가지라고요? 3가지. 2가 갖는 것도 몇 가지? 3가지. 3도 3가지. 4도 3가지. 얘네들은 모두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곱해서 3의 4제곱 이렇게 하고 끝. 81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영역을 인식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면 이 집합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요. 안 그러면 이거를 다 하나하나 직접 넣어보고 해봐야 되는데 그거 언제 그렇게 하고 있냐고. 알겠죠? 또 하나 더. 요런 3개짜리 문제 있죠? 요 3개짜리 문제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돼요. 또 단한테 물어볼게. 이거 영역 몇 개니? 8개요. 맞아요.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8개죠. 그죠? 맞아요. 근데 이 8개는 다 다른 걸까? 네. 다 다른 건 맞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정의로 얘기하면 다른 영역은 맞지. 그런데 우리가 이 영역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원소의 개수를 세실 때는요. 이 영역을 다르게 보시면 안 돼요. 카테고리가 딱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같은 카테고리야. 왜 그런지 알겠어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같은 카테고리라고 생각해야 돼. 왜 그럴까? 교집합을 차집합하는. 뭐 얘기해보면 이런 거죠. A집합 중에 아예 안 겹친 애들. 그치? 오직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동아리를 듣는데 지금이야 뭐 하나밖에 못 들지 않나요? 3개 들고 뭐 그러면 안 되죠. 뭐 3개까지 들을 수 있다고 쳐볼게. 그럴 때 지금 빨간색 쳐놓은 애들은 뭐 누구들이냐면 동아리 몇 개만 가입한 친구들? 1개만 가입한 친구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또 다른 카테고리는 누구? 동아리 몇 개 가입한 친구? 2개만 가입한 친구. 얘네들이야. 그 다음에 요 친구들 있죠? 얘는 동아리 3개 동시에 가입한 애들. 그 다음에 여기 맨 바깥에 있는 거 누구? 걔 아웃사이더. 아무것도 안 할래. 이거지, 그지? 이런 친구들까지. 총 몇 가지 영역으로 빨간색 하나, 노란색 둘, 그 다음에 초록색 셋, 그 다음에 주황색 넷. 영역이 아까 전에 말했던 8개가 아니라 총 몇 가지로 나뉘어진다? 4가지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는 방법은 얘네들을 A, B, C. 보통 이름 붙일 때 이렇게 이름 붙여요. 그 다음에 여기는 D, E, F. 그 다음에 여기는 G. A, B, C, D, E, F, G, G단 뭐죠? G단 뭐예요, 알파벳? H요? 네, 여기 H. 오씨. 표정 보소. 너 수학 조금만 모르기만 해봐. 나 그 표정 지을 거야. 방금 손채용 표정. 죽여버려. H! 이 자식아, 네가 알려줬잖아. H. 노란 색깔. 여기 D, E, F. 좀 겹쳐서 잘 안 보였나 보네. 두고 보자. 좀만 모르기만 해. 알겠죠? 자, 영역을 몇 가지로 나누라고? 4가지로 꼭 나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A, B, C 각각은 중요한 게 아니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중요한 거예요. D, E, F 몰라도 돼요. D 더하기 E 더하기 F는 구해야 돼. 알겠죠? G는 따로 있으니까 따로 구하시는 거고 H는 따로 있으니까 또 따로 구하시는 거고. 알겠나요? 자, 원소의 개수 구할 때 요 그림 꼭 그려가면서 그릴 수 있도록 잘 그려놓고 적어놓고 다음번에 또 문제 나오면 제가 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